네, 안녕하십니까. 연봉인상이라는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도 좋고 좋은 날에 또 새 출발을 다짐하신 의미 있는 날에 이 자원봉사 세바시 연사로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로 세상을 바꾸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이 시간들 제가 드리는 이 사례들로 저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뀌었던 이 시간들을 나눠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새 출발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행 컨셉으로 들었어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좀 간략히 드려볼게요. 저는 3년 전부터 연봉인상이라는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되게 제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못했고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항상 제 마음 한켠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생각에 그쳤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어요. 저는 되게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일도 많아서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 저에게 이 봉사를 하려면 뭐 주말 아침이나 또 평일에 시간을 내서 또 굳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졌어요. 실천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던 저에게 저를 변화시킨 하나의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 방구석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요. 알고리즘이 저를 이 연탄 봉사 영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자가 급격히 감소를 해서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생각으로 좀 멈추지 말고 한번 실천을 해보자 싶어서 일단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곳은 15명 이상의 단체로만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소하지만 친구들을 데리고 봉사를 했어요.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요. 제가 놀랐던 거는 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했었던 친구들 그리고 저랑 뭐 친하진 않지만 함께 했었던 지인들이 하나같이 이런 반응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인상 깊었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평소에 봉사를 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 그런 나에게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잊고 있었던 이 따뜻한 이 감정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찾게 됐다. 제가 불렀던 친구가 봉사하는 걸 보고 그 친구의 친구가 또 이런 연락을 줬어요. 너 봉사 어디서 한 거야? 나도 하고 싶어. 알려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상에 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것까진 저도 알았어요. 근데 이때 저는 뭘 알게 됐냐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 만큼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멀리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쓰이지 않다는 게 저는 되게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너무 아까웠죠. 그래서 이 연봉인상이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뭐 대단한 뜻을 가지고 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 아니었어요. 제 친구들을 하나 둘씩 모아서 하다 보니까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다음 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왕이면 좀 제대로 해보자. 더 많은 사람들을 제 능력 이상으로 도와보자라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네, 연봉인상이라는 봉사단체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 연봉을 인상하는 뜻이 아니라요. 연마다 봉사를 인상한다. 늘린다는 의미의 단체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봉사단체의 이름을 좀 재밌게 느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저희 또래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단체를 만들고 좀 이제 본격적으로 봉사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봉사하게끔 만들려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참여하게 될까? 여러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해보다가요. 제가 봉사한 이유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왜 봉사를 했지?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속에도 한켠에는 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를 한 것도 착한 마음, 좋은 뜻 물론 있었죠. 근데 그것만으로 제가 봉사를 안 하던 사람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 이후로도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것이 저한테는 필요했어요. 그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 봉사를 같이 갔던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봉사 어땠어? 재밌었어. 또 할 거야? 근데 왜 또 하려는 거야? 재밌어서 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었냐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 좋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재밌고 행복했어요. 이 재미라는 것이 저한테는 큰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었고 저처럼 생각하시는 또 다른 분들이 많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봉사가 재미가 없어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신 분들, 관심이 많은 분들, 또 여러분들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꼭 재미가 없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 저를 통해서 봉사를 했던, 봉사에 관심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재미가 있어야만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연봉인상이라는 봉사단체에서는 봉사를 쉽고 재밌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재밌게 하든 좀 쉽게 하든 이렇게 해야 봉사를 어렵게만 느껴서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쉽게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싶었어요. 재미라는 이 재미라는 워딩을 많이 썼는데요. 봉사가 재밌는 건가? 봉사 재밌게 할 수 있는 건가? 다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봉사 그래서 어떻게 재밌게 하는 건데? 넌 뭐가 그렇게 재밌었어?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봉사가 되게 광범위하게 많은 종류의 봉사가 있어요. 그 봉사 중에서 나에게 맞는 봉사는 뭘까? 이 부분부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듯이 또 마음이 가는 봉사도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어르신분들, 이 노인분들에게 좀 더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 분들께서는 이런 노인 대상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를 해보자면 노인분들과 이런 좀 정서적인, 인격적인 교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식료품 배달 봉사를 하면서 직접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말씀을 들어드리는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나는 땀 흘리는 걸 좋아하고 몸을 써야 조금 고생을 해야 진짜 봉사한 것 같고 뿌듯하고 재밌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봉사는 연탄 배달 봉사입니다. 연탄 하나에 3.65kg 정도가 되는데요. 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나르면서 좀 땀도 흘리고 또 고생도 하면서 더 뿌듯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마음이 가는 분들께서는 이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좀 교육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는 아이들에게 교육해주는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하거나 또 아이들과 좀 놀아주는 게 더 좋다 그런 분들은 아동체육대회 같은 행사이자 봉사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유기견 봉사를,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쓰레기를 줍는다는 봉사활동인 플로깅이라는 것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좀 미적인 감각이 난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런 벽화 그리기 봉사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봉사가 있고 본인들에게 맞는 봉사를 찾으시면 조금 더 봉사를 시작하는데 거부감이 없고 또 봉사를 하다가 지칠 때도 재밌게 하면서 좀 더 오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봉사를 일단 어떤 걸 할지 고릅니다. 고르시고 나서 각자 맞는 봉사를 실천하시겠죠. 그 과정에서도 약간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게 어떤 좀 쉽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얹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건 이런 미션 같은 건데요. 이거는 식료품 배달을 하는 봉사였어요. 저희는 일단 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조금씩 좀 다르게 할 수 있으면서 덜 질리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어르신을 만나뵐 때 이때가 뭐 추석이어서 한복을 입고 봉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세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봉사자분들께서 자진해서 나 세배하고 싶어, 세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약간 반강제로 시킨 미션입니다. 네, 이런 어르신 댁을 찾아가는데 여기 계신 막 100명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한 3, 3, 5 쪼개져서 조로 나눠져서 방문을 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렇게 3, 4명이 모여서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좀 뻘쭘할 수도 있고 그때 함께하는 그 조 사람들의 기억이 그 날의 봉사 경험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조원들끼리 조금 더 친해지고 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봉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뭐 이런 어르신께 세배하기 혹은 그 조원들끼리 뭐 재밌는 사진 찍기, 어르신과 뭐 하트 포즈하고 사진 찍기, 뭐 안마해 드리기 등등 다양한 미션을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좀 덜 어색해하시고 더 재밌게 느끼시기도 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분들만 반응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저희는 이 미션을 어르신들과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몰라도 괜찮다입니다. 이 어르신들도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죠? 하지만 되게 이뻐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만 즐거운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봉사자와 수혜자분들이 하나가 돼서 즐거운 그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미션을 봉사자끼리 또 어르신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강아지들이랑도 합니다. 네. 이 유기견 봉사를 했을 때 저희가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네. 유기견 봉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뭐 재밌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봉사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아이들을 잘 홍보해서 입양시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좀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좀 이쁘고 잘생긴 친구들이 나와서 강아지들을 홍보하면서 이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는 그런 미션 챌린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봉사를 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옆자리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너무 다들 인상이 좋으시잖아요. 네. 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은 당연한 거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을 하러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다 좀 기본적으로 선한 에너지 그리고 되게 밝고 긍정적인 성격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을 부대끼면서 교류하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봉사를 하시다가 봉사를 같이 하면서도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또 봉사 끝나고도 뭐 식사도 하시고 좀 신나게 교류를 나누시면서 좀 더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저희 단체에서 파티를 했었던 건데요. 좋은 시간을 좀 제공해 드리면서 봉사에 대한 인식도 더 좋게 만들어주면서 또 봉사를 더 많이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봉사를 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요소들과 제가 봉사를 해왔던 이유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다 좋습니다. 이것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드렸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겠지만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드렸던 이야기들은 다 잊으셔도 사실은 무방해요. 가장 중요한 걸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본질이에요. 네. 봉사 왜 하세요? 각자의 이유가 다르실 거예요. 네. 이유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 가장 본질적인 그 방향으로 가야 가장 만족하시고 봉사를 가장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봉의상에서는 저희 봉사 단체에서는 봉사를 할 때마다 봉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오늘 봉사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재밌어요? 어땠어요? 힘든 건 없었어요? 다 이런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이 봉사별 만족도가 어땠는지 저희는 조사를 하는데요.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봉사는 뭐였냐면 이 6.25 때 이 참전용사분들께 저희가 찾아가서 감사했다고 이런 선물과 편지 그리고 꽃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는 봉사예요. 이렇게 하는 봉사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 이 참전용사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인식이 많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 연봉인상 봉사자만큼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서초구 관내 봉사자분들도 그러지 않으시겠죠. 저희는 되게 이 참전용사분들을 뵙고 들었던 되게 감사하고 감동적인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 영웅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나라도 당신들을 잊었다. 근데 이런 자기들을 잘 알지도 못할 것 같은 이 젊은이들이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니까 그게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만큼은 잊지 않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하는 이 행동들을, 이 봉사들을 보고 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저희 지인들이나 또 이런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의 이런 서초구청의 그 봉사 홍보물을 보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행동이 나 한 명이 좋은 일 했어 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명이 좋은 일 했어를 3명이 볼 수도 있고 10명이 볼 수도 있고 100명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영향력이 잘 퍼져 나가니까 좋은 일을 하신 거를 다 알리시고 널리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랑해도 됩니다. 네. 뭐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 다들 아시죠? 왼손이 한 일을 내 왼손이 한 일을 옆집의 사돈의 팔촌의 동생이 내 오른손도 알게 하라.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를 보고 여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시가 직접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시가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믿음만큼은 포기되지 않으면 좋겠다. 서초구 관내 자원봉사자 분들이 우리를 세상을 직접 구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의 단 한 명의 삶이라도
전혀 다른 것이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만큼은 포기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당장 새 출발을 하고 내가 다음 내일 어떤 봉사를 했다고 해서 하더라도 당장 세상이 바뀌고 당장 어떤 사람들의 우리가 도운 분들의 인생이 즉각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가는 이런 행보들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만큼은 절대 잃지 마시고 정진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그럼 모두 연봉 인상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